와, 진짜 똑같은 걸 또 팔아먹네? 예쁘고 잘생기면 다냐? 다긴 하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지난번 아이폰 12 프로 요 언박싱을 진행했었는데 가장 많이 구입하실 것 같은 아이폰 12 버전을 이제 수령했기 때문에 조금 사용해본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언박싱부터 먼저 촬영을 해놓으려고요. 구입한 건 레드 64기가, 화이트 128기가입니다. 박스에 와, 이 두 개가 기존 아이폰 박스의 크기네. 부피가 많이 줄었고 옆에도 레드와 화이트 디테일 꽤 좋습니다. 테슬라도 차를 구입하면 색상별로 이제 모니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화이트부터 예쁘다. 아이 참 예뻐. 오, 화이트가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옆에 프레임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화이트 유광. 이게 프로 시리즈와의 차이점이죠. 프로는 오히려 옆이 유광이고 뒷면이 무광과 유광과의 차이. 이렇게 와, 구성품은 볼 거 없어요. 이야, 프로덕트 레드. 애플에서 레드 색상을 구입하면 프로덕트 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에이즈 치료 목적으로 애플에서 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에이즈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에도 기부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봤을 때 화이트와 레드, 지금 얘가 기존 애플 색상과 다르게 약간 핫핑크에 가까운 색상이랄까? 화이트는 진짜 깔끔한데 이게 레드라기보다는 좀 핑크색에 더 가까운데요. 아무튼 잠깐 사용을 해보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이제 언박싱은 끝났으니까 이제 기존 아이폰 11에서 12가 변화된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12를 며칠간 사용한 상태이고 12는 제가 색 비교를 위해서, 아니 하나는 쿠팡, 하나는 애플 스토어, 곧 중고딩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12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변했고 엄청 크게 체감되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11 프로는 OLED, 12 프로도 OLED이기 때문에 뭐 크게 사실 이제 프로 시리즈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기존 LCD에서 OLED로 변했기 때문에 엄청 크게, 진짜 다른 것보다도 디스플레이가 변한 것이 가장 크게 체감되었어요. 어쩌면 다른 제조사와 달리 애플은 OLED, 그러니까 뭐 프로 시리즈는 넣어줬지만 일반 버전에서 OLED를 사용한 것은 좀 늦게 적용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로 인해 스크린의 사이즈는 11과 12 모두 6.1인치로 동일하지만 OLED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면 베젤의 크기가 엄청 줄어든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는 베젤이 여전히 두꺼운 편이지만 11과 비교했을 때는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기존 2.5D 글래스가 아니라 얘는 이제 플랫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적인 영향도 꽤 클 거예요. 실제 수치는 다르겠지만 거의 2배나 얇아졌다고 느낄 만큼 베젤의 차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과 11 프로의 차이를 LCD, OLED로 차이를 뒀지만 이번에는 12와 12 프로 모두 OLED를 동일하게 탑재했습니다. 게다가 또 크게 체감되었던 것은 시대에 맞지 않게 HD급의 해상도를 탑재했다. 요것으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해상도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PPI도 엄청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비교했을 때는 확대해보면 12 쪽 또 이게 PPI가 300 PPI를 넘어가니까 막 눈에서 엄청 크게 선명해졌다. 이것은 크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LCD에서 OLED로 변한 것, 해상도가 변한 것,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2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 11에서 12로 넘어오면서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폰트의 크기가 12는 더 커졌어요. 설정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만약 카카오톡을 봤을 때 확실히 12 쪽이 훨씬 더 글자의 크기가 더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2 프로나 12를 쓸 때 왜 화면 사이즈에 비해서 폰트가 너무 크지? 나는 아직까지 노안은 아닌데?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은 한 화면에 8개의 채팅을 볼 수 있는 것에 비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봐요. 여기서부터 하나의 차이가 나요. 만약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이렇게 커진 것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앱 내부에서 지원해주면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카톡 채팅을 봤을 때 화면이 너무 커져 보인다는 것, 이거는 나만 느끼는 단점인가?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보자면 LCD에서 OLED로 넘어갔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이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 보통 이제 QLED와 OLED를 비교할 때도 리얼 블랙, 이것도 아이폰 11과 12에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OLED는
무한대의 명암비, 블랙을 표현할 때는 소자 자체를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같은 블랙 화면을 띄워놓게 되면 LCD는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밝게 보이지만 OLED는 완전 꺼진 것처럼 진짜 블랙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도 더 좋았고, 대신 최대 밝기는 동일하고 HDR 컨텐츠 재생 시 12는 OLED를 사용했기 때문에 1200니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거는 11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프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전면에 있는 유리가 플랫한 세라믹 쉴드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사실 디스플레이 부분만 봤을 때 밝기를 제외한다면 12와 12 프로의 차이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디자인이야 12 프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깻잎통 디자인, 각진 디자인으로 다시 변경되었어요. 12와 12 프로를 비교했을 때는 소재와 카메라 부분을 제외한다면 모두 동일합니다. 심지어 케이스까지 호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케이스 호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에 연결했을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화이트 색상의 케이스라서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또 이번 버전의 정품 케이스는 하단까지 모두 막히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조금 별론데요 이거. 아무튼 요거를 실리콘과 가죽 케이스는 하단까지 막혀 있지만 투명 케이스는 또 하단에 뚫려 있는 디자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했지? 뭐야, 막을 거면 다 막지 왜 투명은 또 뚫어놨어? 아무튼 케이스를 씌우면 얘는 투명이기 때문에 중앙에 투명한 색상으로 이제 연결되었다고 나오고, 투명 케이스는 PC와 TPU 소재를 섞어 썼기 때문에 딱딱해서 이제 연결하기 더 편하라고 하단까지 모두 뚫려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투명 케이스는 여기 높이가 꽤 많이 높아요. 아니 난 별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1과 12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베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위에서 겹쳐놓고 보더라도 좌우 상하단의 크기가 더 줄어들었고, 심지어 두께도 거의 한 약 1mm 정도 더 얇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것은 무게가 엄청나게 다이어트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30g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30g 차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12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너무 가볍다, 무게 다이어트가 진짜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케이스를 씌워도 들만한 그러한 무게로 변했고, 얘를 쓰다가 다시 프로 버전을 들었을 때 진짜 프로 버전은 왜 이렇게 돌덩이 같지? 너무 무겁다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프로보다 무게가 엄청 가볍다라는 것에서 너무 만족감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번 12의 컬러인데, 프로는 나름 고급스럽게 모든 색상이 꽤 이제 특징 있게 잘 뽑았지만 일반 라인은 애플답지 않게 조금 평범한 그러한 정도의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레전드는 작년에 출시한 요 11의 퍼플 색상, 이게 진짜 레전드였는데, 개인적으로 화이트와 레드 색상을 비교했을 때는 화이트는 깔끔한 예쁜 맛이 있지만 저는 튀는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레드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약간 연한 핑크색의 느낌이 나면서 전면을 봤을 때 다른 기기와 다르게 사이드,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좀 보이기 때문에 물불을 두려워 안고 뛰어드는 용기와 배가 아이언의 광고가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레드야, 요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서 레드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신 이때까지 본 애플의 진득한 레드와 달리 좀 더 밝아진 핑크와 레드가 섞인 듯한 레드의 색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수 성능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제품이 2m 수심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방수 성능이라면 새로운 제품은 6m 수심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으로 변했어요. 그렇다고 이것도 이제 그냥 생활 방수 정도이지 진짜 물에 그냥 일부러 담그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다음은 통신 모뎀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12 프로를 언박싱하면서 따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얘를 며칠간 썼을 때 이게 꽤 크게 변했는데? 이게 체감이 될 정도인데? 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보기에는 5G와 4G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하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애플이 예전에 이제 퀄컴과 소송을 좀 오랫동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텔 버전의 모뎀, 퀄컴 버전의 모뎀 나라별로 조금 섞어서 쓰다가 한동안 퀄컴과 애플이 소송을 하면서 인텔 모뎀만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이제 12 시리즈는 모두 퀄컴 버전의 모뎀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에서 오는 차이가 꽤 많이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인텔 버전의 모뎀을 썼을 때는 수신율, 기존 퀄컴에 비해서 이제 좀 못하다는 불만 사항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프로를 며칠 쓰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안테나도 거의 풀로 다 차있고 안정적인 통신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를 떠나서 가끔 안테나가 안 터지거나 느려지는 곳,
그러한 상황에서 인텔 모뎀보다 퀄컴 모뎀을 사용한 이제 12 시리즈가 더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요 차이가 진짜 사소하지만 꽤 많이 커요. 카메라는 프로와 마찬가지로 엄청 크게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광각 카메라의 조리개 값이 조금 변경된 게 있지만 새로운 프로세서에 들어간 ISP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어 전면 카메라에서는 야간 모드를 쓸 수 없었지만 12 버전은 야간 모드와 디퓨전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전면 카메라의 왜곡, 보통 이제 오이 현상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던데 남자들은 보통 이제 셀카를 많이 안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냥 일반 모드로 찍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고 초광각으로 찍으면 오이 현상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사실 오이 현상은 더 넓은 화각으로 찍을 수 있는 초광각 카메라의 물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촬영되는 넓이를 줄이지 않는 이상 피해 가기에는 어려워요. 다음은 후면 카메라의 초광각 사진을 비교해보면 왜곡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건물 위쪽에 왜곡이 많이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ISP 역량으로 색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광각 카메라에서만 야간 모드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 12부터는 초광각, 광각 모두 야간 모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훨씬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가까운 것은 11에 더 가까웠는데 기록용으로는 12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광각 카메라에서는 솔직히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낮에는 초광각처럼 ISP 역량으로 색감이 살짝 달라진 것 외에는 거의 비슷했고, 차이가 있다면 야간 모드가 조금 개선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 HDR3의 역량으로 하이라이트가 뭉개지는 부분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야간 모드를 켜지 않았을 때의 디테일 차이도 꽤 많이 났어요. 여기서 동일하게 야간 모드를 켰을 때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것도 좀 비슷해 보이지만 색감의 차이가 꽤 나죠. 전반적으로 보면 ISP 역량으로 색감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기존의 아이폰보다는 약간 갤럭시 사진 같은 느낌에 더 가까워졌다랄까? 다음은 망원 카메라는 없지만 5배 소프트 줌을 했을 때는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질문을 받았던 빗번짐, 고스트 현상은 여전히 11과 12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다음은 프로세서와 발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A13 바이오닉, A14 바이오닉 이렇게 탑재했고, 램은 4GB로 모두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글자 크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도 확실히 보이죠? 아마 DPI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같은 6.1인치이지만 보여지는 정보의 양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델 아이디와 마더보드 요거까지 나오지만 얘는 모델명까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벤치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싱글코어의 점수는 살짝 더 증가했고, 이제 멀티코어의 점수가 확실히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싱글코어의 점수가 이제 체감적인 영향은 더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싱글코어의 점수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제 A14 바이오닉에서는 뉴럴 엔진, 머신러닝의 성능 향상폭이 더 큽니다. 그래도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시 11의 성능이 돋보였습니다. 싱글코어의 점수 차이는 작년 11이 더 높고 멀티코어는 비슷비슷한 수치이죠. 그리고 발열을 체크했을 때는 기존에는 메인보드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발열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반면 12 시리즈는 메인보드가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서 발열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보면 11보다 12에서 열이 나는 면적이 더 넓고 최대 온도도 약 1도 정도 더 높았습니다. 약간 11 시리즈를 썼을 때 게임할 때는 당연히 발열이 느껴지지만 인터넷을 할 때도 갑자기 막 급발진을 하면서 발열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12에서 그러한 현상은 제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배터리는 프로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용량은 줄었지만 이상하게 스트리밍 시간은 1시간 더 늘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제가 이제 요즘에 와일드 리프트를 하고 있는데 은근히 게임을 할 때 배터리가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인덱싱 때문인지 아니면 A14 바이오닉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요거는 두고두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12의 가격은 10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용량은 64, 128, 256GB의 구성은 동일해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작년에는 LCD 해상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 카메라, 동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용량도 많이 차지하는데 야, 진짜 64기가부터 시작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작에 비해서 약 10만원이 더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프로의 가격은 한국에서 전작에 비해서 조금 내리긴 했는데 12는 이어폰과 충전기를 빼고도 오히려 10만원이 더 오른 것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전작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실망스럽지만 가격 대비 만족감은 오히려 12 프로보다 12 시리즈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12 프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엄청 크게 막 스펙적인 변화가 막 드라마틱하진 않는데 12는 11 과 비교했을 때 엄청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확실한 것은 얇고 예뻐진 각진 디자인,
이로 인해 그립감은 저는 별로였지만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고 디스플레이가 변경된 점, 이것이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얘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게, 디스플레이예요.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 이슈가 많이 있죠. 제가 가진 기기들 밝기는 지금 거의 동일하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지금 카메라의 색온도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12 시리즈는 화면 색온도가 완전히 제 각각입니다. 지금 제 눈에 가장 양품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12 요 레드 색상. 얘는 약간의 녹조기가 있는 듯한 느낌, 얘는 약간의 벚꽃 에디션의 느낌이 있는 듯한 느낌. 이제 11이 LCD를 쓰면서 눈이 엄청 편하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색의 정확도는 12 시리즈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색온도가 더 높은 것을 선호하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얘는 프로 대비 더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진짜 11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 사용자분들이 12로 넘어가야 할 이유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전 모델의 사용자분들은 확실히 넘어가도 괜찮을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맥세이프 카드 지갑. 와우.